안녕하세요. 몽당연필입니다. 유튜브 주간 방송입니다. 12월이 반이 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미국에서 CPI 지수도 발표하고 FOMC 결과도 나왔습니다. 그럼 미루어서 뒤에를 생각해보죠. 지금 거래소거든요.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2360인데요. 일단 금리 같은 경우는 미국 연준은 조금 더 올릴 상황입니다. 금리 상단을 한 5%대까지 열어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남았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불어졌던 지수 상황은 금리가 어느 수준에 갔을 때 변곡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달라질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변곡은 끄트머리 어디쯤으로 가고 있다. 그에 대한 기준은 현재 5%대를 이야기하고 있고,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이 끝났고 내년 초 해서 어느 정도 더 올리면 마감이 지어질 것 같다 정도가 가이드입니다. 여기서 마감 짓고 급전직하에서 이렇게 내려오면 뭐 좋겠죠. 근데 그럴 리가 없죠. 마감 짓고 유지할 겁니다. 내려오고 유지하거나. 그러면 이 반대쪽에 있는 지수단은 여기서 등락을 이렇게 하는 것과 비슷하게 움직이다가 플랫한 구간을 만들고, 여기도 플랫한 구간을 만들고, 시장이, 글로벌 시장이 얼마나 버티느냐, 경기 침체를 연착륙시키면서 재고 소진도 일어나고 다시 한번 투자가 일어나고 하면서 돌아나가는 시점에 여기가 꺾일 거고 여기가 올라올 테죠. 그 기간이 2023년도 어디쯤에 나오느냐, 반을 뚝 잘라서 하반기 어디쯤에 나오느냐, 하반기에도 우리의 바램과 달리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2024년도로 넘어가느냐, 그 게임입니다. 2023년도에 드라마틱한 상승을 통해서 다시 막 이런 구간을 간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가이드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본인의 자금 상황이나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가는 게 우리가 내년도에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주간입니다. 이번 주는 뭐 한쪽으로 다 쏠려 있죠. 중국 쪽에서 풀었습니다. 코로나 정책을 풀었고요. 그에 대한 후폭풍으로 관련 섹터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업종 내 종목이 제일 많고요. 17종목이나 되네요. 근데 누구나 알다시피 우리가 겪었던 일이잖아요. 코로나 정책을 풀고 뭐 마스크를 번내 쓰네 하고, 그때 당시에 배달 음식 막 엄청나게 시켜 먹고, 감기약 독 나고, 의료기기 섹터, 진단기기 섹터 막 자가진단 같은 거 사재기 하고 똑같은 걸 겪고 있는 겁니다. 규모가 클 뿐이지.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건, 이쪽 섹터는 당연히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는 엄청난 소식들이 들려올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치만 안 잡힐 뿐이지 엄청나게 확진자가 증가했다, 뭐 이제 돌아가신다, 뭐 이런 이야기 계속 나오는 거죠.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야 되는 거는, 그거는 정점 구간을 지나갈 것이고 결론은 다시 한번 경제 재개를 통해서 움직일 텐데, 내년도에 여러 가지 양해들이나 그 다음에 부양책 통해서 부동산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부양책을 통해서 움직였을 때 이쪽의 관련 섹터들을 그때까지 보고 있다면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여기는 매매 쪽으로 열심히 일하는, 보시는 분들은 열심히 해야 되는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거고요. 거꾸로 중국 쪽의 경제 관련 데이터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경제까지 조금 더 탄력적으로 좋아지는 그런 구간을 보고 계신 분들에 대한 힌트는, 구리 가격, 그 다음에 해운 운임 같은 거 반등, 이런 것들에 포커스, 철강 가격,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두고 생각을 해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몇몇 종목들만 한번 볼까요? 아우딘 퓨처스는 화장품 관련주인데요. 여타에 따른 화장품 관련주보다 탄력성이 조금 더 큰 거는 지금 자금 조달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LG생활건강이 최근에 2단계 상승을 하면서 일단 주가가 121선 위에 올라와 있죠. 이 정도 에너지면은
요거는 부셨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서 작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121선 위에서만 안착해주면 1단계 상승은 완료를 했다고 보면 맞을 것 같습니다. 아모레퍼시픽 비슷한 모습입니다. 기관수급을 동반해서 화장품 관련 섹터의 1등, 2등이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얘네들의 지금 구간은 1단계 상승을 완성했다면 얘네들이 그리는 그림은 당연히 현재 엄청나게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로나 관련 중국의 관련 섹터의 종목군들의 순환매가 사그라들면서 부양책을 일어나고 물류가 통하고 사람들이 드나들고 하면서 제대로 된 리오프닝 관련 섹터들의 움직임 같은 것들을 그려갔을 때 2차적인 부각이 일어날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행, 화장품 이쪽 섹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현재는 동시에 같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 우려가 되는 부분에 대한 진단키트, 의약품 같이 움직이면서 한쪽에서는 1단계 상승 이후에 소강 상태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래도 화장품, 여행, 리오프닝 관련 섹터도 이제 속도감만 다르게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땡땡제약, 땡땡약품 다 중국 때문에 움직였고요. DNC 미디어 관련 섹터의 여러가지 키워드들, 재벌집 막내 아들, 그 다음에 영화 아바타, 물의 길 이런 것들의 영향, 그 다음에 웹툰 관련 섹터의 움직임 동반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DNC 미디어부터 뭐 미스터 블루, 핑크 스토리, 핑거 스토리 이쪽 라인들이 순환매를 돌고 있습니다. 시장을 조금 더 업종이나 섹터를 크게 보시는 분들은 반도체나 이런 것들을 보고 계신 거고요. 조금 더 세세하게 보시는 분들은 미디어 관련 섹터가 순환매를 잘 일어나서 올라왔네. 아니면 피부 미용기기 섹터가 시장 상황과 달리 잘 버티면서 단계적으로 올라오고 있네. 이렇게 보시는 섹터들이 조금씩 다른 거죠. 좋고 나쁘의 문제가 아닌 거죠. 내가 어느 쪽을 포커스를 두고 보고 있느냐의 문제니까요. 그렇다면 큰 걸 보시는 분들에 대한 시선은 당연히 삼성전자의 이미지를 보고 계시겠죠. 삼성전자의 현재 상태입니다. 61선과 121선은 접점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장기 방향성을 체크해보면 나는 이미 골든 크로스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기들이 내려오면서 6만원대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서 두 달 반 동안 외국인의 수급이 조금씩 잡히고 있죠. 그래서 이게 최저점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표 발표 이후에 작은 박스권 내에서 그러니까 한 요 정도 에너지에서 요 정도 에너지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업종이나 여러 가지를 상황을 봤을 때 저 앞전의 저점이 51,800원이 가격의 저점이라면 2023년 1분기 안에 반도체 업종의 저점이 나온다면 그거는 가격 저점보다는 높은 구간일 것이고 그렇다면 지금 같은 구간에서 만약에 삼성전자를 보유하거나 매수하는 분들은 여기보다는 조금 높은 어느 상태에서 물량을 천천히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모으려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시가총액 2위인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보십시오. 121선 닿았고요. 기관수급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 섹터에 이제 수익성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노이즈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죠. 그럼 거꾸로 우리는 포커스를 여기만 두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여기. 그렇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박스를 쳐야 되는 구간이 여기냐, 아니면 시간을 더 들여서 여기냐, 아니면 더 들여서 전저점 테스트라는 뭐 이 정도 에너지까지 가느냐, 이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에너지가 나오는 때에 이 V자에 올라가는 초짜리, 그 자리에 외인 수급이 지속되거나 플랫하고 기관들이 다시 들어와 준다면 시가총액 2위에 있는 종목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정도는 지금 고려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게 단순한 매매가 될지 아니면 여기서 자리를 잡고 또 중장기 스윙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들의 포커스를 한번 두고 지켜봐야 되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거 보시는 분들, 작은 세세한 섹터까지 보시는 분들이 뭐 시장을 보고 있는 이제 부분이 조금씩 다른 거죠.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요? 특징은 FNF 홀딩스, FNS 그룹주, 지주사, 중장기 완전 정배열로 완성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의류 섹터를 본다면 뭐 겨울철 성수기 이 정도 이미지인가요? 크게 본다면 뭐 중국 리오프닝,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그 정도 에너지인 것 같아요. 주간이라고 뭐 크게 달라졌다기보다는 파미셀 같은 애들도 백신 관련 로직이잖아요. 에스티판, 파미셀 다 같은 로직이죠. 중국에서 이제 mRNA 백신 같은 팍스로비드나 모더나 관련 백신이나 이런 것들이 소비가 일어나면서 그 이미지를 영향을 주고 있는 거죠. 중간체 입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종목은 다 그런 거네요. 그냥 제약바이오에 다 물려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A 구간과 B 구간, 항상 관심이 없을 때 분할 매수해 놓고 관심이 많아질 때 판다는 개념으로 시장을 바라본다면 현재 중국의 코로나 정책 관련 완화에 따른 A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애들과 B 구간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애들이라면 지금 수많은 의약품 관련주들의 순환매나 진단키트 관련주의 순환매나 이런 애들은 점진적으로 내년 초 어디쯤을 목표로 잡고 ING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에 대한 이런 종목군들의 순환매의 피크는 중국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상승한다 뭐 이렇게 나와야 동력을 계속 이어가 나갈 텐데 만약에 중국 쪽에서 만약에 통계 자체가 제대로 안 나오는 상황이라면 또 다른 순환매 속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이겠죠. 그런 거 나는 복잡하다 했을 땐 차라리 지금 전형적인 A 구간을 보이고 있는 섹터에 관심을 가지거나 그 대신 장기적인 안목으로 큰 종목은 반도체겠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당연히 그쪽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바닥권에서 등락을 조금씩 나타내고 있는 통신 장비 섹터의 테마단의 5G 관련 섹터들 거기는 A 구간 정도 되겠죠.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완전히 활기를 쳐서 움직이는 섹터에 긴박한 순환매를 내가 따라가지 못한다거나 그런 성향이 아니라면 차라리 조금 정말 장기 성향이라면 현재 반도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고민을 던져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 1분기 어디쯤까지 내가 정말 나는 기계다 생각하고 한 주 한 주 계속 모아가시다든지 뭐 이런 전략을 현재 짜야 되지 않나 그 고민은 현재 저도 하고 있고요. 일부는 시작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은 수요 빠진 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섹터에서 인터넷, 네이버나 카카오도 노이즈가 굉장히 많지만 현재 걔도 A 구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뭐 드라마틱하게 튀어 오른다 이렇게 보지 못하지만 하락 부분에 대한 에너지는 제한된 상황이 아닐까. 그래서 밑에 바닥에서 작은 박스를 만들어 놓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조금 더 크게 보면은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성장주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봤던 지수단의 움직임이 금리가 일정 부분 더 올라가고 플랫해지거나 했을 때 이미지가 걔도 같이 플랫해지면서 어느 변곡이 나왔을 때 2022년 8월 달에 금리가 첫 상승했을 때 네이버와 카카오가 뽀개지기 시작한 것처럼 금리 땅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발생했을 때 인터넷 업종도 장기적인 바닥권의 그 느릿느릿한 움직임을 끝내고 상승 전환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시간 개념이 많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12월 중순이에요. 지금 구간은 뭐 내년도 일부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현금 중에 일부를 조금 쓰는 정도지 여기서 다 소진하고 넘어가기에는 너무 매크로 환경이나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뭐 까먹고 있지만 전쟁도 아직은 ING 중이니까요. 그리고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미중 분쟁은 끝까지 갈 거니까요. 뭐 2주가 남았는데요. 마지막 주는 저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전체 휴가기 때문에 다음 주 정도가 마지막 주간 유튜브 방송으로 내년을 2023년 1월 달에 뵐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마무리하면서 기관도 뭐 풋클로징하고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시장을 움직이면서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뭐 힘이 없는데요. 풀립니다. 그랬을 때 시가총액 상위주들이나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생길 거고요. 그리고 뭐 주식이 됐던 우리 밸런스드 아카데미에서 또 가열차게 지금 확장을 하고 있는 선물 옵션반이 됐던 아니면 1대1 지금 저와 같이 하는 과외가 됐던 온라인 수업이 됐던 뭐든지 간에 내가 결심했을 때가 가장 빠른 겁니다. 고민스러울 때는 그 고민을 앞서서 먼저 많이 해봤던 사람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생각보다 좀 스무스하게 풀립니다. 그래서 뭐 12월 2주간 많은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뭐 저를 통해서 하셔도 되고 우리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컨택을 하시고 같이 커피 마시면서 뭐 고민을 해보는 거죠. 본인 포트가 됐던 앞으로 포트 변경이 됐던 관심이 있는 종목이 됐던 선물 옵션반이 됐던 뭐가 됐던지 간에 이정현 대표님께서 가장 누구보다 노력하니까 그것들을 보고 있는 저도 누구보다 노력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유튜브 회원분들 아니면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의 유료 회원분들 또 누구보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할 때 같이 해야죠. 자,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고 1월달에 다음 주에 뵙고 1월달 2023년도 화이팅 하면서 맞이하겠네요. 자, 연말에는 조금 더 따뜻하게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주에 마지막 방송으로 뵙겠습니다. 날씨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주간 방송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